클래식 초보들을 위한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곡은 좀 배경을 알고 나면 훨씬 좀 슬프죠. 일단 자신의 집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지던 어떤 전쟁통 속에서 완성된 곡이죠. 너무나도 참혹한 상황에서 어떤 전쟁이 주는 공포 속에서 탄생한 곡이라 더욱 의미가 큰 것 같은데 네. 그런 작품이라 그런지 스케일적인 면에서 굉장히 웅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좋죠. 네, 음악 주세요. 저는 이 곡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곡을 어떤 분 협연하실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리허설을 많이 갔던 기억이 나서 아, 그래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곡이고 또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이렇게 꽝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뭔가 이 황제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인트로 들으면서 네. 속으로 네. 정경님의 느낌과 되게 비슷하다. 할 때 카리스마. 좋아요. 예, 오늘 산뜻하게 출발하는데요. 좋죠. 자, 오늘 어떤 곡입니까? 오늘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으실 곡은 네. 최악의 상황에서 탄생된 빛나는 명곡 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입니다. 황제. 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중에 작곡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1809년에 일단 작곡이 되었는데요. 1809년. 네. 네. 그때는 참 아이러니하게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 곡이 작곡되기 몇 달 전에 베토벤이 네. 나름 빈에 어릴 때 23살에 와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시 또 빈의 물가가 비쌌거든요. 그런 수년의 세월을 지나서 딱 그 해에 루돌프와 로코비츠 그다음에 킨스키 대공으로부터 이제 평생 연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된 해였어요.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 세 귀족들이 네. 우리가 매년 돈을 모아서 후원금을 모아서 베토벤 당신에게 4천 플로린. 근데 지금 액수로 말하면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1억 7천 정도 돼요. 1억 7천. 네, 연봉을 그 당시에 사실 네, 평생 주겠다,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계약서를 썼죠. 네. 그래서 베토벤이 상당히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결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해에 친구한테 내가 이제는 결혼이란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신분감을 찾아줘라는 소리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안정되고 이제 핑크빛 인생이 펼쳐지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곡이 나오는 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이 마음적 심리 상태가 있어야 나오는 겁니까? 있었죠라고 할 수 있지만 전쟁이 터졌어요. 네. 그런 후원 계약을 약속한 해에 전쟁이 터진 겁니까? 네, 2달 정도 이런 안정된 삶을 심적으로 누리다가 물론 경제적으로도 누렸겠죠. 그러다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지면 더 아프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켜서 계속 전쟁이 이제 고잉온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빈의 귀족들이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이제 피난을 갔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후원도 끊기고 그 중에 한 명은 파산 신고를 나중에 하고 한 명은 후원 나 절대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소송까지 가지만 결국은 후원금 못 받게 되고 루돌프 대공만 베토벤에게 그 약속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잖아요. 대포가 터지면서. 일단 베토벤이 청력이 안 좋았잖아요. 이제 청력이 안 좋아지는 꽤 됐죠. 꽤 됐는데 대포가 터지면 이제 그런 큰 소음은 귀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상 밑으로 뭐 들어가서 베개로 귀를 막기도 하고 동생네 집 지하실로 피신 가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열악하고 베토벤 인생의 1809년은 최악이군요. 그렇죠. 그죠? 베토벤이 느끼기에는 매번 최악의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올해 2해 정말 이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귀가 아픈데 대포 소리로 귀도 더 안 들리게 되고 그렇죠. 후원자분 3분이 지금 다 약속을 했지만 이게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정신적 않죠. 충격은 심하죠. 어떤 것보다 최악일 것 같건데 자 그럼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베토벤이 다행히도 작곡을 멈추지 않았는데 바로 이 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곡은 누구에게 헌정이 됐습니까? 이거 정답을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어색한데 누구에게 헌정이 됐습니까? 정답을 아세요? 압니다. 그래요? 예. 그럼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얘기하면 우리 게스트가 말씀해 주셔야 빛이 나죠. 저는 호스트입니다. 네. 그때 이제 당시 제자였고 네. 오랜 후원자였던 루돌프 대공을 위해 쓰여졌는데 네. 그 당시 제가 이야기를 더하자면 베토벤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바로 얼마 전에 내가 쌓아올린 생존의 기반이 불안정해졌고 네. 주위에는 온통 북소리, 대포소리, 모든 형체의 비인간적인 처참한 뿐입니다. 어떡해. 이렇게 쓰면서 그 빈을 떠난 루돌프 대공을 상당히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아껴주는 걸 또 알았으니까. 네. 그래서 루돌프 대공에게 이제 헌정이 되었고 네. 초연은 당시 완성된 1810년이 아닌 네. 1812년의 제자 체르니가 초연을 했죠. 베토벤이 이제 귀도 좋지가 않아서 스스로 연주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체르니 맞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피아노 학원 다니면 바이엘 다음에 체르니 치고. 체르니. 예. 맞습니다. 1812년, 네. 그러니까 1809년에 작곡이 시작해서 10년에 완성이 됐는데 실제로 초연은 1812년 2월에 제자 체르니에 의해서 초연이 됐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황제라는 제목은 베토벤이 직접 붙인 겁니까? 직접 붙였으면 참 좋았겠죠. 네. 하지만 베토벤이 제목을 직접 붙인 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아노 소나트의 2곡 정도밖에 없고요. 네. 제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연 이후에 그 연주회를 참관하였던 프랑스 장교가 마치 이건 협주곡의 황제 같아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서 황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영국의 출판업자가 이제 마케팅 위해서 판매를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베토벤 곡은 대부분 베토벤이 제목을 짓지 않으니까 누군가 먼저 선점해서 이름 붙이면 되는 거군요. 대박 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네.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4410 쓰시는 분 오늘 쉬는 날이라 차 안에서 처음 듣는데요. 감미로운 고급 클래식과 비온 후에 날씨가 어울려 요즘 말로 갬성 짱입니다. 틈나는 대로 자주 청취하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410님. 오늘 쉬는 날이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안 쉬는 날에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님. 베토벤의 생애 영화 봤어요. 바이엘 다음 체르니.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이 체르니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바이엘 다음 체르니 우리가 언급을 한 뒤에 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동현님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최악의 상황에서 탄생시킨 빛나는 명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입니다. 황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김윤경 선생님이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피아노 협주곡 5번은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악장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선생님? 보통의 협주곡에서 1악장은 한 10분에서 뭐 15분 정도 사이. 이 정도가 보편적인데 이 곡은 굉장히 길어요. 20분이 넘어요. 20분? 그렇죠. 카덴자 때문에 그런가요? 카덴자가 있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곡을 피아니스트 이현주라는 분이 협연을 하는데 제가 이 곡 연습을 엄청 많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토크를 정경님께서 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모든 협주곡에는 말씀하셨듯이 카덴자가 있어요. 카덴자는 피아니스트의 어떤 솔리스틱 기량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 베토벤의 1악장의 시작은 마치 이렇게 황제가 위엄을 가지고 나야! 이러고선 당당하게 등장하듯 피아노 솔로, 즉 카덴자로 시작을
한답니다. 네. 어울리세요, 정경님과. 아, 예, 아닙니다. 저 카덴자 잘 못합니다. 저 악보 있는 대로. 그러면 이 협주곡을 방금 우리가 화두가 되는 카덴자, 이 카덴자를 협주곡에 넣는 게 당시에는 그렇게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보편적인 협주곡 형식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은 오케스트라의 긴 인트로덕션 서주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작품이 즉 1악장이 끝나기 전에 카덴자, 즉 솔로를 막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즉흥적인 느낌을 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황제 협주곡에서는 처음에 뒤에 있어야 될 카덴자로 오픈을 하고 하면서 어떤 베토벤이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지켜져 왔던 고전적인 틀을 확 깨버렸죠. 아, 어떻게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네. 일단 황제는 3개의 코드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피아노 솔로가 있는 다음에 네. 뭔가 굉장히 당당해지죠. 그다음에 이렇게 3 코드가 오케스트라로 나오고 네. 처음에 코드가 오케스트라로 나온 다음에 이제 피아노가 드디어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진 틀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 이 코드를 쫙 피아노에서 풀어냅니다. 그럼 그 다음 코드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A 플랫 메이저의 코드를 또 카덴자스럽게 즉흥적으로 풀어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드디어 이제 진짜 시작하는 것 같아 라면서 시작을 하죠. 베토벤이 피아니스트에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른바 두괄식으로 맡겨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예. 네. 아, 좋습니다. 이 악장은 선생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으면 사실 몇 악장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1악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1악장. 네. 딱 본인과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악장을 좋아하시는데 저도 1악장 감상할 때 상당히 좋은데 네. 이 2악장은 크랄못들도 어디선가 너무 아름답다 많이 들어보실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네. 일단 템포 마킹이 아다지오 음포코 모토라고 돼 있어요. 네. 아다지오는 상당히 느린 템포 중에서도 느린 템포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처지지는 않게라는 게 운포코 모토라고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악장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깊이가 있죠. 무척 아름다운데 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좋아. 너무 좋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독하게 또 고고하게 고상하게 이렇게 노래를 해 나가는데 이 오케스트라의 노래가 끝나면 그 다음에 피아노가 아주 느린 세듯한 음표로 정말 또 다른 천상의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너무 좋아.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 제가 오해를 했네요. 왜냐면 네. 선생님이 저는 쇼핑이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이미지 내이션 상상을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베토벤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근데 베토벤으로 앨범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토벤 아니에요. 아니, 베토벤이 곡을 잘 쓴 거예요. 네. 이야. 네, 제가 이 곡을 듣고 연주를 할 때는 또 마치 베토벤이 굉장히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또 돈이 없어서 베토벤이 물가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때 한 5배 상승을 했어 전쟁에. 그러니까 아주 싼 월세방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치 행복했던 그 과거 혹은 그리운 친구를 생각하면서 어떤 정상화될 수 있는 미래를 희망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이 2악장을 작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눠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참담한 심정으로 작곡을 한 거 아니에요, 베토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끔찍히 아름답네요. 네, 끔찍하게 아름답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3악장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3악장은 네. 일단 2악장이 끝나고 마무리가 되고 네. 3악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타카는 쉬지 않고 바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악장에 의해서 아타카로 쉼없이 이어지고 약간 론도 형식으로 이런 애틋함과 슬픔과 어떤 추억, 그리움을 지나서 아주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춤곡과 같은 주제로 피아노 독주와 오케스트라가 핑퐁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피날레로 이어지죠. 참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베토벤이 후원도 끊기고 전쟁 중에 또 귀도 안 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2악장은 선생님 우리가 대화 나눈 것처럼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1악장하고 3악장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극복을 하는가? 네. 저는 참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어쩌면 저는 네. 스스로 자기가 바랬던 그 황제라는 제목은 본인이 붙이지는 않았지만 네. 어떤 승리를 꿈꾸고 희망하는 듯한 모습과 그런 모습을 그 모델을 음악으로 투영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문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이정옥님, 와 좋아요. 오늘 방송 안 들었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여러분 우리 정클클을 안 들으시면 후회하니까 꼭 이 시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진님, 50년 클래식 애호가의 최애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윤경, 정경, 경경 두 분의 해설로 더 바랄 것이 없네요. 김은경 피아니스트의 연주도 하트 2개 보내줬고 저는 2악장 들으며 많이 울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2악장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진님 고맙습니다. 조윤현님, 고전적인 틀을 확 깨버렸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라고 따봉 표시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의 이 설명 또 저희 방송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셔서 조인현님 고맙습니다. 송하나님,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 너무 좋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우리 윤경쌤과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선생님, 우리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죠? 그러게요. 음악 얘기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의 이 수다와 이 클래식 이야기가 참 즐거웠습니다. 오늘 선생님 조심히 가시고 또 날씨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윤경선님 고이 보내드리면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2악장을 에밀 길레스의 피아노 연주와 조지 셀이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